오늘은 그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이죠. 오늘 그 2021년 5월 27일 그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한테 그 의무 임대 등록 기간이 완료되면 6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팔으라는 거죠.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1년 5월 27일 오늘 그 보도 자료에 보시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 뭐 언론에서 계속 뭐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들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뭐 상승이 됐고 주택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의 등록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도록 하자는 그러한 입법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어가면 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이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실제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임대는 뭐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이제 신규 등록은 다 폐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70대책이죠. 그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제 등록 말소, 그러니까 의무 임대 등록 기간 지난 후 6개월만 중과 배제하고 그 이후에는 중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 뭐 왜 주택 가격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 공급을 안 해서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 2017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2017년 그 시점에 결국 파리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결국은 매물 현상이 일어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택을 내놓지 않죠. 주택을 양도세 중과 때문에 주택을 계속 안 팔고 있는데, 그 안 팔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주택이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에 또 기름을 끼얹은 것이 바로 이제 주택, 임대주택을 활성화, 양성화하기 위하고 임차인을 8년 동안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장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소득세도 안 내면서 양도세를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당연히 8년 동안은 그 주택은 묶여 있기 때문에 주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고 뉴타운도 안 되고 뭐 공급 자체를 하지 않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당연히 주택 가격은 오르는 거죠. 자,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다 배제시키고 딱 주택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서 그러한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매각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러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주택 임대사업자한테 부여된 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뭐 9억 원에서 12억 초과하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고, 장기부의 특별공제도 뭐 양도 차익별로 상한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뭐 개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재산세도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급 대책, 뭐 금융 대책, 세제 대책 나왔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세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일부 감면해 주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감면해 준 것 같이 떠들고 있으니까, 자, 그 부분은 빼고 가장 중요한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분과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향 조정되는 것과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일단 이렇게 발표가 났으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폐지를 하겠죠. 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뭐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었는데, 자, 이러한 과도한 세제 지원으로 임대사업자가 폭증했다는 거죠.
이러한 과도한 세제 지원으로 임대사업자가 폭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양도세를 중과를 하는 그 규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양도세를 중과하고 그 중과 배제하는 그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그 의무 임대기간 8년 동안 매물이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를 없애버리면 되죠. 양도세 중과 없애버리면은 팔 사람만 팔 거고, 뭐 주택임대사업자도 뭐 6개월 동안 뭐 팔지 마라, 뭐 팔아라 할 것도 없이 알아서 본인들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으면 팔아버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자꾸 내버려 두고 이상한 데를 자꾸 이제 지적을 하고 고치다 보니까 세법도 개판이 되고 시장도 개판이 되고 모든 게 다 지금 엉망진창으로 돼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4번의 대책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바보 같고 멍청한 그 아주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를 가장한 거의 뭐 폭주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개월 이내에 이제 팔도록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2018년 9.13 대책 이후에는 뭐 양도세, 종가세, 종부세를 부과를 했고, 자, 6.17 대책 이후에는 뭐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했고, 뭐 7월 10일 대책 이후는 아예 제도를 폐지를 했죠. 아파트 임대주택은 폐지를 했고 단기 임대사업자 폐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말 임대차 3법이 통과돼서 이제 전월세가 다양한 수단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등록 임대주택 8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지금 4년으로 줄여놓은 거죠. 줄여놓고 이미 전세입자들한테 더 불리한 정황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임대주택으로 인해서 8년 동안 저리로 살 수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폐지를 시켜버리고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이제 4년으로 축시켜버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좋은 수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제 등록임대사업자한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고 그동안 매물 잠긴 현상이죠. 뭐 팔지 못함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상승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요지는 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건설, 주택, 땅 위에 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매입 임대, 즉 취득해서 매입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그 매입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서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2020년 7월 10일 대책에서는 결국 아파트하고 4년 단기 임대만 폐지를 했죠. 그래서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주택의 그 아파트는 이제 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폐지를 했고 다세대 주택이나 뭐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은 뭐 8년짜리가 더 이제 증가돼서 10년짜리죠. 그것은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뒀었는데 자, 그러한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뭐 오피스를 했던 모든 주택의 신규 등록을 이제 폐지한다는 겁니다. 자, 2010년 7월 11일 날 발표를 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9개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 보통 지금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다시 뜯어 고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택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자,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 혜택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행의 자동말소죠. 현행 자동말소라는 얘기는 의무 임대 기간이 충족이 되면 자,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충족이 되면 자동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말소가 되고 나면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얻었기 때문에 언제 팔아도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뜯어 고쳐서 의무 임대 기간 충족이 돼서 자동 말소가 된다. 그러면 이제 말소 후 6개월 이내에 의무 임대 기간
지나서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해야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의무임대 자동말소기간 지나서 말소 후 6개월이 지나버렸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됐을 때 양도를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의무임대 기간 자동말소되고 6개월 내에 팔아야 되는데, 자, 6개월 내에 못 팔게 되면 이제 그 6개월 내에 못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자, 그러면 6개월 내에 못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더 안 팔겠죠. 왜? 양도세 중과받기 싫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매물의 조기 유도를 위해서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중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6개월 이내에 못 팔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팔기도 어렵겠죠. 뭐 급매를 내놓지 않는 한. 자, 6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어차피 양도세가 중과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급하게 매물을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물 내놨다가 다시 회수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매물 잠김이 되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수요는 늘고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됐던 패턴이고요. 자, 그리고 뭐 자진말소 같은 경우는 원래 의무임대기간 2분의 1을 충족을 해야 자진말소를 할 수 있고, 말소 후 1년 내 양도를 해야 중과 배제가 됐었는데, 이제 자진말소 하는 거는 뭐 의무임대 기간을 2분의 1을 충족했든지 말았든지 뭐 언제 했든 뭐 자진말소는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고 자진말소를 하면 6개월 내에 양도를 해야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2021년 1월 기준 2월이죠. 올 2월 3개월 전에 이미 자동 자전 말소된 주택이 46만 호에 이르죠. 근데 실제 시장에서 매매된 사례는 거의 미미하다는 거죠. 결국 뭐 자동 말소된 36만 호 중 0.8만 호만 매매가 됐는데 2.2%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8만 호 중 0.5만 호만 매물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진 말소한 1.4만 호 중 0.3호가 매매가 됐고, 아파트는 뭐 6,882개 중 뭐 2,279개가 팔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 시장에서 매매가 미미한 이유는 뭐 임대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무기한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세제 혜택을 정비해서 6개월 이내에 팔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하는 것으로 바꾸면 이렇게 임대 등록 말수로 인해 예상되는 물량의 65만 호 중 20% 수준인 13만 호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도 아니에요. 그냥 추정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책임지는 놈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자, 이렇게 추정을 해서 대책을 시행을 했는데 그 대책이 안 먹히면 또 엄한 세입자나 엄한 주택임대사업자만 골탕이 먹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6개월 이내에 팔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내에 팔려고 해도 안 팔리고, 자, 6개월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차피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버티겠다는 거죠. 뭐 8년 동안 의무임대를 했는데 그거 뭐 몇 년을 더 못 있겠습니까? 안 판다는 거죠. 양도세 중과 폐지될 때까지 안 팔고 있고, 이게 조금 이제 정치적인 현상이 좀 재밌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이 제도가 아예 쌍그리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새로운 제도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또 뭐 더 엄청난 것들을 엎어서 뭐 또 새로운 뭐 아주 억압하는 제도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진말소를 못하죠. 자, 그러면 임대를 낀 채로 양도하기 어렵죠. 왜냐면 주거 목적으로 들어가 살려는 사람이 세입자가 미동의하게 되면 갱신을 청구하게 되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양도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누가 사냐? 결국 LH 또는 서울주택도공사, SH공사, 그 다음에 뭐 경기도시공사, 자, 이러한 지방공사와 국가공공공사가 이 주택을 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LH나 SH나 뭐 LH는 대표적으로
국가 투자 기관이죠. 자, 그러면 LH가 이 주택을 매입을 하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하나요? 정부가 부담하죠. 정부가 출자를 해서 LH가 그 출자금을 가지고 이 주택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정부의 돈에 결국 이 돈은 어떤 걸로 충당이 되냐? 결국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고, 세금으로 메워서 결국 주택을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주택임대 사업자가 6개월 내에 못 파는데 뭐 빠르게 뭐 급전이 필요해서 팔아야 된다, 또는 뭐 상황이 변동이 돼서 팔아야 된다. 자, 바로 그러면 세입자 미동의로 해서 이렇게 LH나 SH에 팔아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의 안정적 지위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택이 만약에 폭주를 한다고 했을 때 6개월 내에 팔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부 LH, SH한테 매각하도록 한다면 그 LH, SH는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그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으면 SH는 뭐 서울시에서 출자를 하든 아니면 국가가 출자를 해야 되겠죠. 서울시 같은 경우도 뭐 이게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 돈을 받아서 SH에 주겠죠. LH 같은 경우도 이런 물량이 많으면 국가한테 돈을 받아서 사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국가가 돈을 주려면 세금이 있어야 되죠. 자, 세금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이 없죠. 이러한 LH나 SH가 이 주택을 사들일 만한 돈을 지원해 줄 돈이 국가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LH, SH는 빚내 가지고 사야 됩니다. 빚내서 사야 되는데 그 빚은 결국 누가 갚냐? 또 국민이 갚아야 되는 거죠.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러한 빚더미에 앉아서 LH, SH가 파산한다면 그대로 그것은 국가 채무가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다 부담해야 되고, 국가가 부담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러한 주택을 민간 시장이 아닌 이제 국가가 전부 사들여서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거의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거의 이제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책의 지금 법적 측면을 보면 뭐 이게 기한이익의 단축이기 때문에 실내 보호 위배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것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정책의 변화라든지 공공복리 증진 등과 비교 형량할 때 위헌 여지가 없다는 거죠. 위헌 여지가 없는 것을 지네가 어떻게 하나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위헌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됐기 때문에 공적 견해를 믿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양도소득세 배제가 된다고 했고, 양도소득세 배제가 되면 계속 배제된 걸로 믿었던 이 신뢰 보호가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면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가 되죠. 자, 그러면 위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위헌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어떻게 장담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로 가겠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겠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그 특정 당에서 이제 다수당이 돼 버리니까 이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 새로운 형태의 독재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보고, 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뭐 형편에 따라서 뭐 차등해서 적용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양도세 개선안은 뭐 과세체계 전면 개편이기 때문에 뭐 6월에 공청회를 하고 뭐를 해서 또 뭐 자기네들이 뭐 정부 안을 바탕으로 해서 뭐 수정을 개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종부세가 뭐 아시다시피 공시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공시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폭탄, 종합부동산세 폭탄, 게다가 결국 뭐 공시가격이 현실화라는 명목 하에 결국 뭐 계속해서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모든 게 오르다 보니까 결국 원망이 들어왔죠. 자, 원망이 들어오고 표가 계속 깎이는, 자, 그게 바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나타났죠. 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종부세를 조금 뭐 고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부동산 특이 민주당에서는 공시가 뭐 2%만
해당되는 공시가격이 얼마가 변해든 상관없이 공시가 상위 2%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입법 취지에 맞고 뭐 이렇게 과세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공시가격이 뭐 엄청나게 오른다고 해도 그 상위 2%만 과세를 하고, 공시가격이 뭐 갑자기 떨어진다고 해도 그 공시가격에 대비 상위 2%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 국가는 들어온 세금에 대해서 절대로 내주기 싫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종부세가 계속 공시가가 올라가서 계속 많이 걷고 있는데, 이렇게 상위 2%로 줄여버리면 걷어야 될 종부세를 적게 걷기 때문에 정부는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현행적으로 유지를 하고 부분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해주자. 그래서 얘기하는 게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인데, 1가구 1주택자 실거주자가 60세 이상이고 전년도 3천만 원 미만이다 소득이. 자, 이런 분들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사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예를 뭐 양도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유예를 해주는데, 자, 문제는 이 유예를 해주는데 매년 1.2%씩 가산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다 그러면 내가 뭐 10년만 유예를 했다 그러면 20%, 이번에 20년을 유예를 했다 그러면 원래 납부해야 될 종합부동산세와 그 종합부동산세의 22%를 더한 금액을 한꺼번에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부담이 추후에 양도했을 때는 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내면 되는데, 뭐 증여나 상속을 했다 그러면 뭐 수증자나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야 됨에 불구하고 상속세뿐만 아니라 이 종부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이 이자, 뭐 10년이면 10%, 12%, 20년이면 뭐 24%, 뭐 30년이면 30%겠죠. 자, 이러한 세금을 같이 내야 되면 그 주택만 있다 그러면 못 내는 거죠. 그 주택을 뭐 팔든지 뭐 돈을 또 빌려다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리고 최소한 납부 유예를 한다 그러면 이자는 없애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공정시장 가액비를 뭐 90%로 뭐 동결하고, 뭐 장기 거주했으면 10%뭐 신설을 하고, 뭐 종부세 중과분은 뭐 서민 주거 복지 용도를 사용했다고 정부가 계속 이런 안을 내놓고, 결국은 이렇게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걷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반대를 하는 거고, 더 많이 세금을 걷고 싶고 그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정부 안을 내놓은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뭐 세제가 개편이 될지 뭐 세제가 개편이 안 될지는 뭐 하반기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입법을 구성할 건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뭐 민주당이 다수당인 걸로 보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당인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나왔던 이 안들이 결국은 입법화가 돼서 결국은 현실화되지 않겠냐,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법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들어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또다시 한번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팔았을 때 양도세 중과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종부세 완화, 그 다음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다는 거. 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